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튜브에서 만난 전문의 연세에서 의원 심영기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요, 림프 부종에 대해서 40년 이상 많은 사람들, 많은 환자들을 집도하시고 또 개선시켜주고 또 치료를 해드리는. 근데 이 림프 부종이라고 하는 게 정말 난치성 질환이 되어서 잘 고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진단도 좀 어렵기도 하고요. 또 치료도 어려운 상태로 되고 있는데 우리 심영기 원장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진단, 치료, 그다음에 또 예방, 기타 여러 내용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기 원장님께서는요, 엘큐어 리젠 요법이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개발을 하셔서 그 내용으로 세포 충전 건강법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저술을 하셔서 많은 분들한테 난치성 질환들을 고쳐주시고 계십니다. 자, 원장님, 림프 부종 상당히 뭐 저희들한테는 생소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은 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스 의원 신영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난치병 림프 부종에 대한 진단, 치료, 또 제가 개발한 데코벨 요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좀 주시고, 림프 부종은 현대의학이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어도 아직까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법은 이 세상에 없고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지난 200년 정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아, 네, 많은 노력을 했지만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림프 부종이 도대체 왜 그 치료가 안 되는 걸까? 정말 저도 몇십 년 동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치료법도 개발하고 또 기계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현재까지 왔는데 일단 제 소개를 먼저 시켜드리면 저는 워낙에 그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미세 현미경 수술을 전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손가락 잘라진 거 붙이는 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조직 재건 수술 많이 했었고요. 95년도부터는 하지정맥류 국내 최초로 도입을 해서 하지정맥류 치료를 했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대한정맥학회 창립했고, 그 다음에 림프 부종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그때 회장님이 이병봉 박사님이라고 예.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교수님 하시던 분을 삼성의료원에서 초빙해서 오셨는데 이분이 이병봉 박사님 워낙 림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자연스럽게 이병봉 박사님과 같이 이제 이 림프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눌 수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2008년도에 프랑스의 코린 베커 교수가 미세 림프 절 이식 수술이라서 림프 요즘에 한국에서 하는 림프 미세 림프 수술은 초보적인 단계고요. 예. 이 프랑스의 코린 베커 교수는 림프 절까지도 옮겨서 좋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가 완전히 그 반복을 해서 프랑스까지 날아가서 연수를 받고, 그다음에 스웨덴, 제가 워낙에 스웨덴에서 교환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스웨덴의 닥터 브로로슨이라고 이분하고도 교류를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정맥류 환자들이 계속 초창기에는 많이 오셨기 때문에 대한정맥학회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 회장도 맡아서 하고, 그리고 림프 부종을 미세 수술을 하기 위해서 종합병원 처음에 2008년도에 설립할 때는 연세 SK병원이라고 이루어졌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한 4천 명 이상 진료를 하고 몇십 년 동안 쌓여있는 경험을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림프 부종. 림프 부종이 이제 완전 치료법이 없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제안하는 거는 데코벨료법이다. 우선 예. 처음에 데코벨료법이 뭔지를 감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걸 내는 건데 예. 데코벨료법이라는 건 림프 해독의 디톡스 D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프레션 밴디지 그래서 코어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박붕대 24시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다음에 LQO, L이 이제 제가 개발한 기계, FDA, 그리고 한국 식약처 레지스트레이션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할 수 있는 게 림프 흡입술, 줄기세포 시술을 했었습니다. 제가. 네.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건데 데크밸류법을 이제 제안하는 거고 우선 림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림프라는 거는 혈액하고 틀려서 우리가 다치면 피가 나는데 피가 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다 림프가 들어가서 영양을 공급해주고 배설물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림프입니다. 그래서 림프는 혈액량의 4배입니다. 4배. 네. 4배나 많기 때문에 미처 피가 할 수 없는 걸 림프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나쁜 녀석들이 들어오면 면역, 우리 몸을 지키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심혈관계에 보다도 4배나 더 훨씬 많은 그런 걸 담당하고 있는 게 림프입니다. 그 림프를 보면은 그 밑에 그 심장같이 생긴 게 림프절인데요. 여기서 이제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면역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림프계는 초록색으로 표시를 하고 동맥계통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정맥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게 우산같이 조금 위에 보면은 이렇게 못에 림프 많이 있어요. 요것으로 순환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제 림프 부종 환자는 이 림프절 밑에 염통같이 생긴 것이 제거돼서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모세 림프망으로 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림프절이 없어진 상태가 재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난치부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림프망은 우리 온몸에 있지만 표제 림프계라고 그래서 피부 바로 밑에 있는 것 중에 많이 있는 부위가 어디냐면 목, 그 다음에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방암 수술일 땐 겨드랑이 림프로 해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두경부 암일 때는 이제 목에 림프절이 커지고 그 다음에 자궁암이라든지 남자들 같은 전립선 암이라든지 이럴 때는 수술 후에 커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게 서해부 림프절. 물론 소옥의 것도 같이 망가집니다. 그런 식으로 림프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계 수축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가운데 굵게 보이는 게 림프관이 수축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 옆에 거는 모세 혈관이고요. 림프관은 정맥하고 똑같이 판막이라는 구조가 있어서 일방 통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지나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림프계에 생깁니다. 그래서 림프가 한쪽으로만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림프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림프관이 막히면 어떻게 되느냐? 막히게 되면 정상은 맑은 림프액의 순환이 잘 되고 쓰레기에 실은 것도 빨리빨리 청소차가 없애주는 건데 순환 장애가 오면 끈적끈적한 젤리와 같은 걸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림프 슬러지, 즉 림프 찌꺼기라고 이름을 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 지방세포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나쁜 녀석들을 자기가 기름으로 코팅을 해서 자기가 커져요. 증식이 되고 그래서 지방세포도 커지게 돼요. 림프 부종이 있는 부분은.
그 다음에 주위 지저분해지니까 염증이 발생이 돼서 돌덩이 같이 딱딱해지고 심하면 피부가 썩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악화되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림프 생리는 끝났고요. 예.